봅시다. 참 그리고 오늘 그거 검사하는 날이죠? 그 화이트 라벨. 그래서 그 교재는 다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업 먼저 하고 이따 수업 끝나고 제가 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보자. 괜찮아? 뭐야 얘 어디다 쓴 거야? 스노비치 어디다 쓴 거야? 미치겠네. 앤서를 뒤에. 다 잘 썼는데.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얘를 여기다 써버리면 동사가 없잖아. 그래서 저기서 가방 안 훔쳐갈 때. 미끄럽하고 있어. 안 훔쳐갈 때. 아니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여기다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 학교 시험이었다면 틀리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왜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동사 근처에다 써야 돼요. 그 대부분 동사 수식하는 부사들이 그 빈도부사의 위치랑 좀 비슷하게 써요. 보통. 다른. 근데 왜 이렇게 다 납작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냐? 이게 스프링은 안 묻혀있냐? 다스가 너 안 가져왔어? 근데 뭐야 이거 납작으로 왜 검사를 받아? 여기가 잘했네 그래도. 연습은 다 했어? 뭐야 왜 이렇게 다 낱개로 검사를 받아? 좀 나한테 사인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안 밝히기 다시가. 지금 여기다 썼구나.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 써?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했고. 자, 그래, 되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썼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해석 보고 빠진 게 좀 있어.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잘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사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좀 잘 풀어주셨거든요. 다 이제 답을 쓰신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4.0 브랜치를 시작한 이래로 이제 처음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본 건데, 근데 지금 저기 누구냐 조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답지가 없어요. 지금 아마 자습실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쩔 수가 없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처음 1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 경제, 환경 경제학에 대한 거였죠. 환경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을 이제 대조하면서 글이 이제 전개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환경 경제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 왜 중요하냐면은 환경 경제학은 어떤 이제 특정 시기에 뭔가 자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넓게끔 자원 배분을 한다는 거였죠.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전통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미래 세대에서 쓸만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가 지금 미리 쓴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이제 미래 세대에 쓸 자원이 다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 조건을 보자면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이라 써 있는데 저 멘트가 있으면 사실상 변화를 시켜라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죠. 저 부분에 저 조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첨언을 좀 하자면, 보통 저 어형 변화 하라는 멘트가 있으면요, 일반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를 변형을 하는 게 많아요. 요 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동사를 이제 다른 형태로 쓰라는 거겠죠. 뭐 동사에 s 붙이거나 뭐 ing 붙이거나 ed 붙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거거나 아니면은 형용사를 부사로 써. 뭐 요 정도거든요. 보통 어형 변화가. 근데 요즘 그것도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요, 파생어를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좀 대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주어진 힌트 단어에 뭐 consider라고 나왔으면은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considered나 considering이나 considered나 뭐 요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onsideration, 뭐 아니면 considerate 이렇게 파생어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함께 고려하게끔 시험에 출제하는 게 요즘 들어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번 1학기 고이 시험 보니까 파생어 활용이 훨씬 더 좀 많이 있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어찌됐든 간 환경경제학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콤마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중간에 요 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용적인 걸 좀 보자면요. If we consume all of our environment goods without considering the future,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환경 재화를 모두 소모해 버리면은 미래 세대가 쓸 게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쓴 거죠. 여기에서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형용사 버전이 inevitable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험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경험할 것이다나 어쩔 수 없는 자원 고갈을 경험할 것이다. 비교했을 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가볍게 보고요. 2번이 좀 문제였죠. 2번. 자, 여기를 볼게요. 사실 조건으로만 따지면 얘가 좀 더 간단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형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 배열만 하면 되는데 이제 빈칸이 조금 많이 뚫려 있었죠. 여러분께서 일단은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자, 이 글은요, 철학적 담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 거였는데, 자, 이게 어떤 정의를 말하는 부분. 전에 아마 제가 지난주에 데일리 테스트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부연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글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철학적 담론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철학적 담론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힌트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refer to라는 표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정의를 말하는 거구나. refer to는 사실상 mean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 담론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 이걸 의미한다. 즉 비판과 같은 어떤 논쟁. 그럼 여기에서 such as criticism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arguments가 들어간다는 거. 이 정도는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철학적 담론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내용적인 걸 좀 한번 되새겨 보자면 철학적 담론이라는 건 서로 말싸움하면서 올바른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과정. 이게 철학적 담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처음에 정의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말싸움을 통해서요. 됐어요? 그래서 정의가 먼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내용이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씀으로써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단 하나의 동일한 올바른 정답을 끌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건 부연 설명이죠, 사실은. 정의는 이거고요. 어떤 논쟁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철학적 담론의 정의가 되겠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철학적 담론을 통해 어떻게 된다? 어떤 상호간의 불일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호간의 불일치라고 말한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의견 주장하면 얘는 이렇게 반박하고 불일치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다? 동일한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서 뒤에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deriv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도출해낸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요.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아마 그 6번까지였나요? 제가 내준 숙제가?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건데, 지난번에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풀이를 할 시간을 좀 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제 다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는요, 자습서를 일단 제가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일단 지문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성한 정답과 여러분이 작성한 정답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심 내용 요약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글로 정답을 쓰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과 여러분이 작성한 정답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같은 맥락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도요. 사실 이것도 좀 선생님들마다도 조금 의견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수업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 알반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해요. 나는 빈칸의 정답 근거가 예시추론이라 생각한다. 나는 대조라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철학적 담론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견을 종합했을 때, 여기서의 이제 그 빈칸은 이걸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한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시라고 썼는데 이거는 틀린가요? 이렇게 당연히 언제든지 건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부터 볼 겁니다. 3번. 조금 더 때를. 자, 3번이고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빈칸이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패턴 자체는 주제, 설명, 결론이라고 이제 패턴이 나왔죠. 보통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요, 가장 많은 경우가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일 때가 제일 많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초반 내용이 역시나 중요합니다. 지금 패턴 자체가 주제, 설명, 결론이기 때문에 주제를 초반부에 얘기를 하고 중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다시 말하는데 그 자리에 빈칸을 뚫는 가장 전형적인 빈칸 유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re's a growing body of research. 자, 점점 늘어나는 연구가 있는데 어떤 연구냐? 배점을 이해하는 연구예요. Shows that too much information can hinder behavior change.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색깔로 박스 처리해 놓은 부분이 미리 말씀드리면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많은 정보가 can hinder, 방해를 할 수 있답니다. 행동 변화에. 여기가 사실 중요한 말이겠죠. 그렇죠? 앞에 뭔 연구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는 행동 변화를 방해한답니다. 정보의 과잉 공급은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패러프레이징 해놨고요. 그러면은 정보를 너무나도 많이 주는 게 왜 행동의 변화를 방해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변화라는 것도 어떤 행동의 변화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앱과 함께 감시하는 앱인데요. 수면, 심장박동수, 칼로리, 운동, 걸음수, 뭐 계단, 호흡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이런 앱이랍니다. 이런 앱과 함께 자 뭐가 아니라 여기까지 한 덩어리 묶으면 되겠죠. Not to mention spending on internet use and other behaviors. 그러면 돈 쓰는 거랑 그리고 인터넷 사용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행동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것들을 뭔가 주식 관찰해주는 앱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In an age of person quantification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수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요 전부 다 정보들이 정량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만 해도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잘 때 차고 일어나면은 수면의 질이 몇 점 막 이렇게 나와요. 점수로 나와. 맨날 50 몇 점이에요. 그러면 점수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는 스마트워치가 없을 때는 정량화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정보들인데 근데 현대 사회는 전부 다 정보들이 정량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소재를 처음에 잡을 수 있는 게 첫 문장에서 어떤 소재를 잡을 수 있습니까? 과도한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재. 여러분 질문 1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과도한 정보 제공입니다. 근데 이 과도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니 뭐 어떤 게 과도한 정보 제공인데 이 과도한 정보 제공의 종류가 뭐냐 그게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3번 문장. We can instantly know.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어요. How much of everything. 모든 것들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답니다. We're doing, have done, and should do. 우리가 모든 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그리고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정량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로는 봤을 때 이 사람의 어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정량화된 정보가 우리에게 정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좀 긍정적인 그런 태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을 볼 건데 여기에서 while it's great information 여기서 일단 Y이 나왔거든요. 자, 잠깐만 보시면 Y는 A 나오고 B 나오면요 B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A 하긴 하지만 어쨌든 B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B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이 갖기에는 아주 좋은 정보이지만 여기까지 A 내용. 그럼 이제부터 B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가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o much data. 자, 너무나 많은 정보는요 can actually lessen the pleasure. 여기 나왔네요. 뭐랍니까? 실제로는 즐거움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부분까지는 딱 봐도 이 정량화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에게 뭔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어떻다? 실제로는 이 즐거움을 줄여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4번 내용은 어떻습니까? 앞 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반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적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reat information to have라는 요 짤막한 내용이 앞에서 말했던 2, 3번 내용을 함축해서 쓴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좋은 가지기에 충분히 훌륭한 정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는 이 즐거움을 앗아가 버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필자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설명표에 제가 대조라고 써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역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대조보다는 역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리 바꿀게요.
자, 좀 더 이어서 보자면 we are from even health activities like exercise, sleep, diet, and disease. 뭐 운동, 수면, 식단, 저축과 같은 그런 심지어 건강에 좋은 활동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얻는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정보가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막 이거 차고 막 뛰면은 내 심장 박동수가 어떤지, 혈압이 어떤지 막 이딴 거 알려주잖아. 근데 이게 내 건강에 관련된 정보니까 나쁜 정보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줄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활동을 통한 즐거움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즐거움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 이거 정보가 너무 정량화가 많이 되면은 즐거움이 줄어들어. 왜 그럴까? 이유를 말해야겠습니다. 자,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함에 따라 어떤 노력이냐? 좀 measure, track, and think about it. 여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것을 측정하고 추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 따라서 여기까지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걸 차고 달리기를 해. 그러면은 내 정보가 쌓여요 여기에. 그렇죠? 내 현재 정보가 쌓이고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고 추적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예시를 들자면요. 제가 한때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네요. 한 번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처음에 그 와이프가 생일 선물이라고 사줬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샀는데 내가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산 게 아까우니까 사고 운동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 한강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이제 뛰었어 그냥. 뛰었는데 여기 뭐 운동 모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얘가 막 말해요. 얘가 막 시켜 나한테 더 빨리 뛰세요 이러면서 막 얘가 시켜.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계속 뛰어. 그래서 속도를 줄이세요 이래. 그럼 줄여. 얼마나 뛰었지? 아 내가 몇 킬로 뛰었구나. 내가 지금 심장박동수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지금 심장박동수가 막 150 막 이런 거야. 그러면은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심장 터지는 거 아니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값을 보면서.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운동을 안 하냐면 얘 때문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 활동 그 자체가 옮겨간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에서 월크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 내가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활 양식이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잖아. 일이 돼버렸는데 뭐가 재미있겠어?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재미가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의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우리의 동기가 드롭하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 단서가 또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 마지막 문장 읽기 전에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초반에는 뭐랍니까? 과잉 정보가 행동 변화에 방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행동 변화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한 예시는 당연히 내가 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 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샀으니까 운동 좀 해야겠다. 행동 변화를 하려고 했어. 하지만 어땠습니까? 얘가 자꾸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계속 이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에이 재미없어.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even if the data would help, 그 정보가 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이해를 전달할 수 있어. 자,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뭐다? 재미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를 없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too much data라는 주어가 나왔죠. 재미가 없게 만든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f it's our desire to do anything about it.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떤 것이든 해보려는 욕구를 패배시킨답니다. 좌절시킨답니다. 욕구를 좌절시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얘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얘랑 똑같은 말이죠. 동기를 떨어뜨린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도 이 빈칸에 대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사실상 위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즉 요약 결론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신 걸 기준으로. 자, 첫 번째 질문 1번에서 나온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써드린 과도한 정보 제공이 되겠죠. 자, 질문 2번에 2번, 3번 문장이랑 4, 5, 6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라고 했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보자면 2번, 3번 문장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이런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그런 정보 제공을 잘 해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 역적 관계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질문 2의 정답은 역적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7번 문장은 글 전체에서 당연히 요약, 결론의 역할을 한다. 그죠? 요약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요약. 또는 뭐 주제, 재진술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자, 오른쪽에 주제, 설명 1, 설명 2, 결론 이 번호 매기는 게 있는데요. 자, 주제는 1번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 7번이라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제를 결론이 당연히 7번이 되겠죠. 자, 설명 1, 설명 2는요. 설명 1은 2번, 3번, 설명 2는 나머지 4, 5, 6번 이렇게 나누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2번, 3번은 그런 과잉 데이터 제공에 어찌 보면 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4, 5, 6번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에 모으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중심 내용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활동과 생활 습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행동 변화의, 본문 처음에 나왔던 거죠. behavior change, 행동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또는 뭐 과잉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과잉 정보 똑같은 말이죠. 이런 정보로 인해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오히려 뭐 떨어뜨린다, 뭐 감소시킨다, 줄어들게 한다,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내용 정리했고 3번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초반부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행동 변화를 방해하는데 그 행동 변화라는 건 긍정적인 방향성의 행동 변화고, 이 동기부여가 결국에는 정량화된 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게 짜증나서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또 어떤 내용일까? 봅시다. 자, 얘도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했던 3번과 패턴이 비슷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주제가 초반에 좀 나오고 중간에 설명 나오고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ot being the real thing. 자, 진품이 아닌 것은요, has long been a feature of the tourism industry. 오랫동안 관광 산업의 특징이었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당연히 첫 문장만 보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자, 진짜가 아닌 게 관광 산업의 특징이에요. 진짜가 아닌 게 관광 산업의 특징이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닌 게 관광 산업의 특징이다. 그럼 관광 산업은 좀 부풀리기를 좀 많이 한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좀 허위 매물을 광고한다든가 이런 게 좀 관광 산업에서 많이 있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어서 보자면 whatever we may argue, 우리가 뭘 주장하는지 간에 with regard to what the tourists may want, 관광객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뭘 원할지도 모르는지, 그리고 what will she actually get, 그 또는 그녀가, 즉 관광객이 실제로 얻는 거랍니다. 이것이 뭐든지 간에 이거는요 is another matter entirely, 완전히 별개의 문제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든지 간에 얘네가 실제로 얻는 거는 별개의 문제래요. 즉 정리하자면 관광 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관광객이 원하는 것과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는 것에 괴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라는 건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실제로 관광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이 두 집단 간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가 만약에 관광 산업을 뭔가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면은 관광지로서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 만약에 일산이 관광지라고 쳐봐. 여기 후곡이 관광지야.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아니 일산을 관광하러 왔다면 뭐 호수공원 가거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갖고 그쪽을 이제 좀 관광할 수 있게끔 뭔가 세팅을 해놓는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관광객들이 후곡 학원가를 좋아해. 그래서 학원을 막 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광을 이제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관광객이 원하는 것과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을 하는 것, 이거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관광 산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 우리 학원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 우리 학원이라고 쳐볼게요. 우리 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이런 걸 원할 것 같으니까. 근데 막상 학생이 왔을 때는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다. 자, 이어서 일단 볼게요. 자, 문장이 겁나긴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뭐가? To conceive of a situation. 이 conceive라는 단어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그 이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이 다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같이 좀 알아두세요. 원래 이게 이제 sieve에서 나온 거거든요. sieve 이 어원 자체가. 근데 이제 이 sieve가 catch의 뜻이에요. catch 잡는 거거든요. 잡는 거. 그래서 conceive는 이제 우리가 보통 머리에 담다 또는 배에 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머리에 담는 거니까 생각하다, 배에 담는 거니까 임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conceive의 명사형이 concep이죠. concept. 그래서 concep이 생각 또는 임신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 다시 한번. 자, 뭐가 어렵지 않냐면요. 상황을 상상하는 게,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미지 나왔는데 여러분 그 고1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상황에 따라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선행사가 situation으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where라는 형태로 쓸 수 있겠죠. 다시. 셰익스피어의 birthplace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랍니다. 여기가 was found, 발견됐대. 밝혀졌대. 뭐로? Not to be Shakespeare's birthplace.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아닌 걸로 밝혀졌답니다. 하지만 was still promoted. 여전히 판촉된대요. 홍보된답니다. As such to tourists 라고 나왔죠. 누구에게?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관광객들에게 그냥 홍보가 됐대요. 그러한 것으로 홍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as such라고 나온 거는요. 그러한 것으로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한 거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셰익스피어의 birthplace인 것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있는데 이제 관광 명소로서 이제 한 거야. 이제 그 관광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저기 단체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서 여기가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야? 아니야. 근데 그러한 것으로 홍보를 한다고요. 즉 셰익스피어의 본가인 것으로 홍보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as such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한대요. 그럼 뭡니까? 아까 첫 문장에서 말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뭐예요? tourism industry에서는 뭐다? not being the real thing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아니라며. 근데 생가라고 지금 어찌 보면 사기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근데 관광산업에서 되게 흔하다라는 거죠. 자, many of whom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would be none the wiser. 그렇게 좀 현명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many others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인데 who would still be able to observe an interesting project 어쩌고저쩌고. 보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끊을게요. 할 수 있을 많은 다른 사람들이랍니다. 뭐 할 수 있냐면요. 흥미로운 어떤 사회적 유산을 제시하는 거를 absorb 한대요. absorb 한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흡수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사회적 유산에 대한 흥미로운 소개를 여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 됐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인데
이어서 with the hook of any famous association. 어떤 유명한 연관성의 고리가 없어도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 투어리스트, 그 다음에 얘네, 그리고 얘네 이렇게 세 명이 되겠네요. 세 명. 이렇게 봐야 되나? 아, 소리 이게 아니네. 미안. 내가 잘못 봤다. 여기 아니고 주어, 동사, 보어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보어가 되겠죠? 요 이하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공문서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결국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아닌데 생가라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기 치는 대상이 일단 당연히 관광객한테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그 관광객 중 다수가 몰라요. 생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어떻다? 그냥 여전히 그냥 사회적 그냥 뭐 그런 유산을 이제 흥미롭게 소개해 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홍보한다 이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홍보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뭣도 잘 모르는 그냥 여기가 셰익스피어의 생각입니다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우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거죠 뭐. 제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한테 가끔 사기치거든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송전탑 있잖아요. 내가 맨날 에펠탑이라고 그래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로운인데 로나 저거 뭐야? 에펠탑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누나 이거는 에펠탑이 아니라 송전탑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에펠탑이랬어.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혼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에펠탑이라고 하면 얘는 뭐 에펠탑이라고 있겠지 뭐.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얘도 여기가 셰익스피어 생가야. 생가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셰익스피어의 생가에 대한 어떤 전이 여부,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논란에도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방문한다. 물론 이 생가는 뭐야? 짝퉁 생가죠. 짝퉁 생가. 그렇죠? 이걸 여전히 방문한다는 거죠. 아니 방문객이 없으면 관광객이 없으면은 관광산업이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관광산업이 왜 잘 돌아가? 계속 사기 당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indeed 실제로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이게 바로 일어났던 일인데 정확하게 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생가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예시가 되는 거죠. 위에서는 셰익스피어 생가 얘기 나왔고 여기서는 그 안데르센 생가에 대해서 또다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as preserved 보존되었답니다. during his lifetime 그 평생 동안 in honor of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was able denounced 또한 반발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기도 했대요. 그에 의해서. 여기서 그는 안데르센이겠죠. 뭐라고? 비난을 받았는가? As not being the birthplace at all. 생각 아니라고.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안데르센의 생각에 대한 이제 그 진위 여부 논란이 또 이제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본인이 나서서 주장했대요. 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필요 없어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나서갖고 그냥 뭐 그럴듯하게 생겼네. 뭐 여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요. 뭐 그의 평생 동안 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뭐 그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진짜 아예 생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집을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좀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충 딱 봤을 때 좀 터가 좀 괜찮은 데가 있어. 만약에 내가 관광 그 산업 담당자야. 쭉 본 다음에 여기 괜찮을 것 같네. 집 하나 잡아. 그리고 이 안데르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작품 같은 거 몇 개 좀 걸어놔. 실내 청소도 잘하고 잘 닦고.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안데르센의 생각나. 이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가 생각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데르센의 뭐 작품 같은 거 있고 여기서 그냥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진품이 아닌 것이라는 이렇게 따옴표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이렇게 따옴표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별주 단어에 있는 게 소재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이것만 읽었을 때는 진품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요? 진품이 아니라는 것보다 관광산업에서